오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 형태와 녹지 구조의 관계가 열 저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세훈이고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학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맡은 과제는 탄소 중립 관련된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2월 박사 졸업을 했고 사실 이 연구는 좋은 논문에서 시작된 논문이고요. 좋은 논문이 도시 형태와 녹지 구조의 관계가 열 저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논문에 작성을 하였고 이쪽 편에 보시는 자료와 같이 올해 이 좋은 논문을 조금 더 정리하고 조금 더 이론적으로 더 고쳐서 이제 논문을 퍼블리시했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도시와 녹지 구조에 좀 영향을 맞추고 싶어서 이제 이 도시 형태와 녹지 구조를 이제 열 저감의 중인으로 써는 제목으로 이제 붙여서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5차는 제가 이제 학술 연구에 맞춰서 서론, 선행연구 검토,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결론의 순으로 정리하였는데 혹시나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내용을 조금 스킵을 하고 이후에 제가 자료를 공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유엔은 최근 글로벌 링 시대 도래를 언급하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도시 열 환경 악화의 심각성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썼었을 때 2023년이었는데요. 이때 유엔의 의장님께서 도시가 끓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어, 도시의 열 환경의 악화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뉴스가 났었고 2023년이 가장 더운 해였었는데 당시에는 최근 2025년 기사를 찾아보니 2024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를 기록하면서 온난화 인대치 1.5도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시는 기후 위기의 최전선 공간이며 열 환경의 악화는 다양한 사회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기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열 환경에 의해서 대규모 산불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질병 등 다양한 악재들이 도시 영향에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서는 세계적으로 자연기반 해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활동이 주가 되는 시가 공간과 생태계 기반의 산림 및 초지와 계획적 녹지 공간을 복합적으로 포괄하고 있어서 생태계 서비스 제공 최적화를 통해서 도시 열 저감에 중요한 계획적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최근 이제 뭔가 폭염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서유럽이 올해 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2,4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뉴스에서 이제 도시의 녹지가 대기 온도와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데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요하게 뉴스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뉴욕에서는 도시 냉각지구를 조성하여 도시 폭염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기반해법이 국지적으로 도시 열 환경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계들은 충분히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추후에 이제 선행연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태 물리적 변화를 규명하고 도시 형태와 녹지 구조 변수를 구성하여 이들이 도시 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도시 계획 및 도시 개발 및 계획 결정에 의해 형성되는 도시 형태 및 녹지 구조가 도시 열 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규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도시 형태와 녹지 구조가 도시 열 환경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고 도시 생태 공간의 계획 전략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 검토입니다. 먼저 자연기반 해법과 도시 열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화는 도시 열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불투 수면을 확대하여서 증발산이 감소하고 그리고 도시의 온도 상승이 발생합니다. 도시 확산, 즉 스크롤은 열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고 고밀도 개발은 열원 집중과 열 축적을 유발한다라는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자연기반 해법은 생태계 기능을 활용해 기후환경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 전략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 생태계 서비스와 그린 인프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하여 전략을 제안하여 장기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 기반 해법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세계 기구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개념인데요. 자연 기반 생태적 정리를 해보자면 생태적 관점을 강화하여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 기후 변화 사막화 및 토지 형태와 간의 상호 의존성과 연관성을 인식하여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내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시켜 생태 보건과 도시 문제 해결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도시 안에서 녹색 지도, 뭐 도시 습지, 가로수 등 그린 블루 인프라를 도시에 개입하여 자연 냉각 기능을 증진시켜 도시 여행량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도시 형태와 도시 열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도시 형태는 다양한 측면에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특히나 지역을 내 도시 한 도시를 살펴볼 수 있는 도시적 측면에서의 도시 형태를 살펴보았고 일반적으로는 밀도, 집중도, 군집도, 연속성의 지표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어, 각각의 이제 도시 형태 지표들의 개념과 열환경과의 관련 주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밀도는 단위 면적당 인구, 건축량, 용적률 등 개발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높은 밀도는 수평 수직 개발을 확대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열환경과는 고밀도는 불투수 면적을 증가시키고 녹지 감소로 열 축적을 심화시키고 있고, 수직 수평 확장 모두 에너지 사용 및 열 흡수 증가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집중도는 도시 개발의 공간적 균형 편중의 정도로 설명할 수 있고, 중심성 공간 균형의 판단 지표입니다.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개발이 특정 지역의 밀집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집중도는 이제 열 환경과 연관하여 직접적으로는 열을 증가한다, 감소시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집중도는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균형적 생태적인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면서 간접적으로 열 저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선행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집도는 개발지의 공간적 집합 군집 정도인데, 집중도와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군집도는 비슷한 성향이 몰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환경과 관련된 주요 영상에서는 높은 군집도가 이제 열 축적을 강화한다라는 결과가 있었고, 낮은 군집도는 토지 피복 온도의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은 개발지 불투 수면의 물리적 연속 및 확장성으로 정의할 수 있고, 열 환경과의 관련된 주요한 영향은 연속적인 불투수면 확장이 바람길 감소 목지 부족으로 토지의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측면의 연구에서는 이런 밀도, 집중도, 군집도, 연속성을 인구 통계 지표로 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밀도, 주거 필지수, 면적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런 블록 단위 아니면 그리드 단위 중규모 연구에서는 이제 3차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물 기반 지표를 활용하여서 물리적 형태를 반영하고 하여 이제 열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의 그런 구도는 토지 피복의 변화와 세밀한 공간 분석을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고층 도밀 개발과 녹지 배치의 상호작용이 밀기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지 구조와 도시 열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녹지 구조는 증발상, 그늘, 공기 흐름 등을 통해 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녹지 구조가 건전하다면 이제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는 녹지 비율, 그리고 면적 경계 지표, 향상 지표, 응집도 지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면적 지표부터 응집도 지표는 제가 이제 이거는 토지 피복의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생태 경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표들로 도시계획 연구나 이제 조경 연구에서 이런 육지 구조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녹지 비율은 일정 공간 단위 내 녹지 피복의 비율 그리고 1인당 녹지 면적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열 환경과는 이제 불투수면 비중이 감소하면 하고 식생이 증가되면 열을 흡수하여 열을 늦추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면적 변개 지표는 녹지의 패치의 규모, 우세도, 면적 특성을 정량화한 지표로 이러한 면적 지표가 클수록 넓고 지배적인 녹지 패치를 의미하고 이들은 이제 열 저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 지표는 녹지 형상의 복잡성, 기하 불규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만약에 녹지가 불균형적이고 불규칙적인 형상을 나타내면 냉각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응집도 지표는 쉽게 생각하시면 응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몰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응집이 낮아질수록 커진다라는 형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지 패치 간의 공간적 연계성, 분접점, 응집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러한 집합도가 높을수록 토지 지표 온도가 낮아지고 이러한 응집도가 낮을수록 열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형태와 녹지 구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도시 형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도시의 공간적 패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고밀도의 개발 압력을 발생시켜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도시 형태를 발생시킨다라는 선행 연구를 주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토지 피복 변화는 생태계 서식지에 복잡한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로 건물과 거리의 형성으로 녹지에 고립된 공간을 발생시킵니다.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토지 패치 크기와 모양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들은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서 배경에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정리하면 이제 생태 물리적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선행 연구에서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이제 드라이버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뭐 인구의 증가라든지 뭐 경제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토지 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시 얼건폼이 형성되고 이런 메커니즘이 프레그멘테이션이라고 생태계의 손실, 그리고 파편화를 가지고 오고 이들이 결국에는 도시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화 안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도시에서 해결할 수 있다. 즉 도시 안에 녹지나 생태계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는 컴팩트 시티 패러독스랑 같은 개를 한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컴팩트 시티 패러독스는 결국엔 컴팩트 시티가 원래 컴팩트 시티는 좀 저희가 도시 계획학자들한테 되게 좋은 개념으로 제시되었는데 이제 컴팩트 시티를 밀도만 높은 개발이라고 생각했을 시 도시의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컴팩트 시티가 스마트 그로스와 함께 결합되어서 이제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밀도를 높이면 충분히 좋은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것과 방향성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시 형태와 녹지 구조는 상호작용하는 사회생태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 연구를 정리를 하면 기존 연구는 첫 번째로는 도시 형태와 녹지 구조의 관계 분석이 부재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도시 형태가 변하면 녹지 구조가 변한다 이런 것들은 많이 나타나 있고 도시 형태 변수와 녹지의 변수들이 함께 사용되어져서 이제 도시 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석들이 많지만은 이제 도시 형태가 녹지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녹지 구조가 변하고 이런 관계적인 부분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한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 형태 측정의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가 수반이 되는데 사실 인구 통계를 활용한 도시 형태는 물리적인 부분에서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거시적 도시 형태와 이제 열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형태, 녹지 구조, 열 환경의 구조적인 연계성을 규명을 하였고, 물리적 도시 형태를 고려하기 위해서 건물 및 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형태 지표를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보완점 중에서 첫 번째가 도시 형태, 녹지 구조, 열 환경의 구조적 연계성을 규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하살표를 보시면 되는데, 레이저 포인트는 보이지 않으니, 이 도시 형태 안에서 아까 전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밀도가 이제 집중도나 분지점 그리고 연속도와 같은 도시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이 도시의 패턴들이 변화하면서 녹지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녹지의 구조 안에서 면적의 변화에 따라 형상이 바뀌고 형상이 변함에 따라 집계가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각각의 이제 도시 형태의 변화도 도시의 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녹지의 변화도 도시의 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바람이라든지 수역 같은 자연적 요소들도 도시 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함께 구성한 모델을 구축을 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설계입니다. 일단 먼저 아까 전에 그 관계를 기반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도시 형태의 물리적 구조는 육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고 세부 가설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도시 형태는 지표 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A부터 D까지 네 개의 가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은 녹지 구조는 지표 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서 녹지의 면적과 형태, 응집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네 번째로는 이제 도시 형태는 녹지 구조를 매개로 지표 온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도시 형태가 녹지 구조에 미치고 녹지 구조 안에서 이제 연쇄적인 그런 영향들을 고려하여 지표 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두 번째 분석 대상과 자료인데요. 시간적 범위는 2020년도로 이제 추후에 이제 변수를 설명해드릴 건데 종속 변수 구축 가능 연도에 맞췄습니다. 그 공간적 범위는 도시화가 진행된 1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분석 도구입니다. 부분 최소 제곱 구조 방정식 PLS-SEM을 사용하였습니다. PLS-SEM의 경우에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부분 최소 제곱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좀 복잡한 데이터 셋이나 자료의 개수가 작아도 분석이 된다는 점에서 좀 활용하기가 좋아서 이 분석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변수를 어, 구성하는 변수도 이제 CVS, EMS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은 PLS, SL의 경우에는 한 개 이상만 적용이 돼도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및 해석은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이너 모델의 경우에 이너 모델의 이제 경로 개수를 통해서 이제 가설을 살펴볼 수 있고 이런 측정 모델을 통해서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이 PLS SEM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변수 구축은 일단 주요한 변수 몇 가지만 이제 짚어보자면, 도시 열 환경에서는 도시 지표 온도도 설정을 하였고,
도시 지표 온도를 도시 형태 및 녹지 구조에 따라 온도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LST 같은 경우에는 위성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위성 데이터의 경우에는 구름이 낀 날짜, 구름이 얼마나 끼었는지, 그리고 어떤 궤도에 어떤 날짜에 찍혔는지에 따라서 사실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도 있고 없는 데이터도 있어서 처음에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제 2020년 여름철 지표 온도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5년간의 그런 위성을 이제 평균 낸 그런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자연적 요소의 변수, 그리고 도시 형태의 변수, 녹지 구조의 변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차별성인 물리적 도시 형태를 이제 고려하는 동물 데이터를 사용한 도시 형태의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전의 국가 정보 포털의 GIS 건물 정보를 통해서 건축물 대지 면적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 지표 중 500m 바이 500m의 건물 용적비를 도출한 건물 압축도를 활용하여서 면적을 역산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집중도 군집도 또한 밀도 기반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500m 그리드로 하위 단위로 압축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이러한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건물의 밀도와 용적률을 가지고 3차원적인 그런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가 이제 토지피복도였는데요. 토지피복도는 도시 형태의 연속성과 그리고 녹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기초 통계는 다음과 같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대구가 가장 더운 날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측정 모델 평가는 이제 측정 모델 이 모델의 측정 모델이 얼마나 어, 검증되어 있냐 했었을 때, 이 모델을 돌렸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구조 모델 평가 또한, 다중성성을, 이 U를 기준으로 PLSSEM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약간 상회하는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값 또한 6점 몇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10 미만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력은 주요 변수에서 0.73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가설 평가인 것 같아서 앞선 내용을 조금 짧게 하고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첫 번째 가설로 도시 형태의 물리적 구조는 녹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세부적으로는 밀도는 도시 형태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도시 형태의 물리적 특성은 녹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가설로 구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이제 높은 밀도는 집중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있었고 반면에는 연속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집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인 도시 형태는 지표 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니다. 세부 가설은 도시의 밀도 증가가 지표 온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밀도는 LST에 대한 유의한 총효과를 보였고, 이는 높은 밀도가 도시의 열 축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중도는 LST를 강하게 저감하는 효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밀도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열 환경의 부정적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밀도가 미치는 간접적 영향으로 인해서 도시의 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었고, 고밀의 도시 형성 시 집중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설 세 번째, 녹지 구조는 지표 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입니다. 결과, 응집도와 면적이 지표 온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상 복잡성은 직접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를 통해서 형상이 복잡할수록 냉각의 효율이 저하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적 지표에서
향상 지표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어, 그린 쉐이프에서 이제 그린 어브리게이션, 그 집계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녹지 형상 복잡해 지수로 응집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는 지표 온도가 상승되는 이런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형태는 녹지 구도를 매개로 지표 온도에 관계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런 가설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과 집중도, 도시 형태의 집중도는 녹지 구조의 면적 지표와 지표를 증가시키고 형태를 감소시킴으로써 온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형태의 연속성은 도시 형태를 감소시켜, 근데 도시 형태 지표를 감소시키면 이제 어, 그 정형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녹지의 응집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토지 피부의 온도를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밀도는 다른 도시 형태 구성 요인과 녹지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여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도시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밀도는 집중도를 낮춤으로써 LST를 증가시켰고 연속성을 높임으로써 LST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형태와 열 환경 간의 관계에서 녹지 구조의 복합적 매개 역할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시 열저감을 위해 녹지 면적 형상, 응집도를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시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 연구는 거시적 규모에서 도시 형태와 녹지 구조의 기계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분명하였고 건물 기반 3차원 도시 형태 지표와 중간 형태학적 지표를 TLSS의 모형을 통합함으로써 LST에 대한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녹지 구조를 매개로 한 간접 효과까지 규명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고밀 개발은 본질적으로 열 완화에 기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간적 집중도를 낮추어 규모가 크고 연속적인 녹지 형성을 제약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컴팩트 개발이 효과적인 도시 열 환경의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생태적으로 통합된 녹지 기반 시설과 결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논의점을 도출하였는데, 첫 번째가 컴팩트시티와 도시랑 환경의 해석에 대해서 도출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시의 컴팩트함이 단순히 높은 밀도를 의미하지 않고 집중도 연속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스마트 성장 원칙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 도시 열저감을 위한 자연 기반 기법을 해안에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 생태계의 공간적 대입이 필요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의 단계에서 생태 물리적 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은 일단 저희가 생태 물리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도시 형태 기반의 계획 도구와 생태 기반의 토지 이용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전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녹지축, 그린 코리더 구축을 통해서 연속성 있는 또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근데 이 둘만 보면 제가 뭐 개발하지 말고 보전만 하자 이렇게 시사점을 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높일 수 있는 곳은 높이는 컴팩트시티의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해야 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센티브를 활용하여서 밀도가 높은 개발이 아니라 이제 도시 내 그린 인프라를 함께 계획함으로써 균형 있는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네. 제가 딱 30분 맞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